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 1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풀이 마지막 연도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번 보시면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 쪽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권선법이 있었어요. 그쵸? 권선법. 그래서 우리 권선법을 권선의 개수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은 이 사용되지 않는 권선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전절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누구냐면 집중권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일단 단절권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절권의 특징. 우리 단절권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전절권에 비해서 짧게 감았다고 그랬어요. 코일을. 그래서 동량이 감소하겠다. 또는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권선이 절약이 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를 제거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여 뭘 개선시키는 거예요? 기전력의 파형을 우리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분포권이 있는데, 여기 분포권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누설, 바로 리액턴스를 우리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위에 있는 우리 단절권의 특징하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더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단절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1번에서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동량 감소 권선이 절약된다. 아니면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겠다. 요거 둘 중에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고조파 제거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단절권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단절권 계수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해가지고 우리 사이판 뭐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우리 요거 공식 외우자고 했죠. 그 다음에 답은 무조건 0.9 얼마. 그 다음에 우리 분포권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분포권은 우리 Q 사인 2mQ분의 파이분의 사인 2m분의 파이 이렇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Q값을 뭐라고 했었냐면 매상당 슬로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어떻게 썼냐면 공식 PM분의 S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요것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 PM분의 S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은 무조건 얼마예요? M은 상수인데 3상이니까 우리 3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일단 분자는 계산 문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얼마? 2분의 1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Q 사인 2mQ분의 파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답이 무조건 0.9 xx로 나오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42번 보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회전 속도를 높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된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실제 그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전류와 동상으로 유기되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면 역률이 개선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역률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개선되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 보면 우리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동기기에 제동건선의 주된 설치 목적으로 난조 방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4번으로 체크하시고요. 우리 제동건선의 효과 4가지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난조 방지 말고 여기서 했으니까 우리 기동 토크의 발생이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가 우리 뭐였냐면 불평형 부하시의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이죠.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송전선. 우리 단락시에 이상전압 방지. 요렇게 송전선 불평형이죠. 불평형 단락시. 단락시에 이상전압 방지가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를 우리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 꼭 4가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나 얘기한 게 이제 제동건선, 난조 방지죠. 난조 방지.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4번 보도록 할 건데, 44번 문제를 보시면 그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고요. 분권 발전기 밑줄 그시고 극당 자속이 0.01 웨버, 도체수가 400, 회전수가 우리 600rpm인 6극의 직류 발전기 유기기 전력 물어봤는데 병렬 수를 갖다 2라고 줬죠. 결론은 병렬 수가 2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 우리 팍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언제나 2가 되는 게 팍권이니까, 그죠? 우리 초코파이로 기억하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직류발전기 유기기 전력 공식은 항상 중권과 팍권 나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직류기에서. 우리 A분의 우리 P자 파이의 60분의 M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V 플러스 IAR인데, 그거는 중권 팍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문제 조건에. 그래서 중권 팍권이 나오면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팍권이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언제나 2니까 2분의 극수를 갖다가 줬는데 몇 극이냐면 6극짜리 줬죠. 그 다음에 도체수가 우리 400이고요. 그 다음에 자속 파이가 얼마냐면 0.01이고요. 60분의 회전수가 얼마냐면 600r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돼. 그 2분의 6이니까 3이고, 요거 400에 0.01이니까 4고요. 그 다음에 60분의 600이니까 10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 120V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45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우리 45번 보시면 유도전동기의 소음 중 정기적인 소음이 아닌 거,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정기적인 소음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거 누구냐면 페눔인데, 요거는 우리 실제로 뭐 기계적인 소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통풍음에 이제 2가지가 있다. 페눔과 덕트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정기적인 소음이라 정기적인 소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페눔은. 그래서 요거 4번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예요. 45번 문제.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6번 문제는 직류기의 정류작용에서 전압정류에다 밑줄 그시고 전압정류를 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 결론은 전기자반적용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직류기의 전기자반적용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주자속이죠. 또는 계자극이고, 또는 어디에 자속이 계자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자 자속에, 그죠?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뭐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 이제 계자가 있고 N극, 오른쪽에는 이제 S극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계자잖아요, 계자. 그래서 우리 자력선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자속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요 안에는 전기자란 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중성축이란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중성축이란 놈이. 그래서 여기 권선이 이제 감겨져 있는데, 한쪽은 들어가는 권선, 한쪽은 뭐예요? 나오는 권선이 있더라는 거죠, 나오는 권선. 그래서 이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가 들어가고 나오는 자속이 발생되는데,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돌아나가는 자속이 영향을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주자속과 돌아나가는 전기자 반작용의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작용이나 뭐 불꽃 선락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영향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우리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편자작용이 발생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속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자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뭘 갖다 이동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성축에 존재하는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 편자작용이라는 것은 자속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만큼 중성축이 이동이 된다고 했던 거죠. 중성축이 이동이 되면서 우리 브러쉬를 갖다 이동시켜야 된다. 기전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방향이 2가지 방향이 있었죠. 우리 발전기는 무슨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 그 다음에 전동기가, 우리 전동기란 놈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 자수기 감소는 뭐였냐면 감자작용이 발생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수기 감소하면 기전력 감소하고요. 발전기 용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성축이 이동되다 보니까 중성축과 그 브러쉬 간에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불꽃 아크, 불꽃 섬락이 발생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두 번째 방지법으로 여기다 적어볼게요. 방지법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중에 누구냐 보상권선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 감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계자권선이 있는데 이 계자권선에다가 슬롯을 갖다 폼을 파가지고 권선을 감아주는데 반대 방향으로 감는다고 했던 거죠. 바로 전기자권선에 우리 전기자권선에 누구의 방향과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권선을 감아주면 되겠더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보극이죠. 그래서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 전압정리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전압정리 역할. 그래서 보극을 설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성축이 이동됐을 때 그때 불꽃 선막이 발생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없애주는 놈이 우리 전압정리 역할은 보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지금 보극이 될 거예요. 보극.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죠. 보극을 설치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정류 역할하는 게 있는데 그거 탄소 브러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7번 여기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00의 100V 10kV 변압기에 1차 완산한 등가 임피던 1차로 완산해서 Z1이라고 써볼 건데 6.2 플러스 J에 7옴을 주고 있죠. 자, 이때 이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임피던스가 물어봤는데 퍼센트 Z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압 강화율 쪽 얘기인데 변압기 쪽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항 강화율, 리액턴스 강화율,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 강화율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격 전류 인가시 임피던스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따지는 게 임피던스 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이제 그 하나 더 공식을 쓰게 되면 V1N분의 V1S 곱하기 100이었죠. 이때 이 V1S 값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느냐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가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잘 돼요.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1차 전격 전류 인가했을 때 변압기 내에 임피던스가 존재하는데 그 임피던스의 전류가 인가됐을 때 발생되는 전압 강화를 갖다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쓰면 1차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변압기 내의 우리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또 하나 뭐야 루트에다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단락전류 IS분의 전격전류 IN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공식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위에 이쪽에다 한번 더 써볼게요. 제가 퍼센트 Z 값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V1N분의 I1N에다가 Z1 곱하기 100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차의 전격 전압이 지금 얼마 2000V 줬고요. 그 다음에 1차의 전격 전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항상 단상은 V분의 P, 3상은 루트3 V분의 P였어요. 근데 지금은 V분의 P가 되겠죠. 문자는 이제 1차니까 1차로 맞춰주고요. 말이 없으면 무조건 1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압도 1차 2000V가 되겠고 용량이 얼마냐면 10kV짜리니까 10 곱하기 10에 3승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0이니까 5A 나오죠. 자, 그럼 여기다 쓰면 돼요. 5A 곱하기 임피던스는 얼마냐면 아까 우리가 문제 조건에 6.2 플러스 J에 7옴을 주고 있어요. 복소수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 크기로 구한다 그러면 루트에 6.2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은 몇 프로 나오냐면 2.34% 정도 나오네요. 2.34%.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까지 해서 보시고 칠판 정리를 하고 4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보면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무지하게 잘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한번 조건만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도 있는데, 계산 문제보다는 단답형 문제들이 더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조건이 아닌 거 그럼 누구 있어요? 우리 세 가지인데, 용량과 출력, 이 두 가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따라다니는 거죠.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아닌 거, 변압계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거. 자, 하나 더 얘기하면 동기계에서 나오는 게 우리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위즈 오파 해가지고 5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가 기절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크기가 같지 않으면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무효 순환전류가 발생한다. 요거를 무효 횡류라고도 했었고요. 이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원천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천. 이 원천이 누구냐 그러면 여자 전류의 변화였죠. 또는 여자 전류를 다른 말로 계자 전류의 변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순환 전류는 EZS분의 E라고 했던 거죠. 이때 E는 기전력의 차였고, 두 번째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같지 않을 때는 뭐가 그런 거예요? 무효 순환 전류.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 자, 유효 순환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유효 횡류라고도 했었고요. 또 뭐라고도 했어요? 우리 동기화 전류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원천은 또 있는데, 원천이 얘 누구냐? 뭐가 변할 때냐? 우리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죠.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 위상차가 발생하면서 유효 순환 전류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순환 전류는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였고요. 두 가지 전력이 있다고 그랬죠. 수전력하고 동기화력. 수전력은 우리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얘기했던 건데, P라는 놈은 2ZS분의 2의 제곱에 우리 사인 델타, 킬로와트로 나오는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줬던 거고, 동기화력은 2ZS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델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이는 상전압입니다. 선간전압을 접수한 루썸을 나눠줘야 되겠죠. 우리 동기기가 Y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위 준이가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난조가 발생돼요. 난조. 그래서 우리 난조가 발생했을 때 방지법이 누구?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제동 권선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기전력의 우리 파형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되겠고, 그래서 48번은 일단 병렬운전 조건 필요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다음은 몇 번이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임피던스 및 상회전 방향 각 변이가 같을 거인데 이거는 누구냐면 변압계 병렬 운전 조건이 되겠죠. 나머지 1, 2, 4번은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9번 갈게요. 가동 복권 발전기 내부 결선을 바꿔서 직권 발전기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일단은 가동이라는 건 뭐야?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감기는 거고요. 차동은 하나가 반대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복권 발전기를 갖다가 뭘로 쓰겠다는 거예요? 직권 발전기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권이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분권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내분권이 있죠. 우리 복권은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그 직권하고 분권을 합친 거죠. 그래서 우리 외분권, 내분권인데 얘는 바깥쪽에 있는 게 외분권이고요. 안쪽에 있는 게 내분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계좌가 있고요. 여기 전기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누구냐면 직권입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 분권 계좌 권선이 바깥쪽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외분권이 되시는 거예요. 외분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부에 걸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분권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이건 직권인데 이제 안쪽에 걸리는 거죠. 분권 계좌 권선 이렇게 안쪽에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내분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외분권, 내분권. 요건데 지금 문제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외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하고요. 이걸 내분권 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건데 직권 발전기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직권은 뭐예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만 연결돼 있어요. 직렬로만. 그럼 얘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회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개방을 시킨다는 얘기죠. 선과 선을 연결시키면 이건 단락이고 여기 선과 선을 갖다 회로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개방이 되면 이쪽은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슨 권선이 얘가 전기자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분권 계좌 권선이 되는 거죠. 분권 계좌 권선을 단락시켰어요? 개방시켰어요? 개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개방.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복권 발전기를 직권 발전기로 쓰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직권의 반대가 분권이잖아요. 얘가 먼저 와야 돼. 분권이. 그럼 이것만 알면 답 찾을 수 있겠죠. 쉽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분권으로 시작하는 놈이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네. 만약에 반대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복권 발전기를 직권이 아니라 이번엔 뭘로 쓰냐면 분권 발전기로 쓰고 싶대요. 분권 발전기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분권의 반대 누구야? 직권 계좌 권선이 되는 거죠. 얘를 갖다가 개방시킬 거냐 단락시키냐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분권 병렬로만 연결돼 있으니까 요번에 요 조합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선은 개방을 시키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개방을 시키면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회로 구성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선과 선을 갖다 이렇게 단락을 시키는 거죠. 여기 선과 선을 단락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하고 얘가 병렬로 구성이 되렸죠. 회로 구성이. 그래서 결론은 뭐야? 직권계좌 권선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직권계좌 권선이니까 단락을 시키는 거죠. 단락. 이것도 다 할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직권 발전기로 쓴다 그러면 반대니까 분권이 일단 와야 되고 만약에 분권 발전기로 쓴다 그러면 분권의 반대니까 직권 계좌 권선이 오는데 문제는 개방이냐 단락이냐 그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죠. 일단 앞 글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하나를 그냥 외워요. 얘를 외우든 하나를 외우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몇 번 가냐면 50번 가도록 합시다. 자, 50번 문제는 출력이 50kW,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법 물어봤는데, 우리 이 기동법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농형인데, 우리 농형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 직입기동. 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전압 기동이죠. 얘는 전압이 100%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 기동을 한다. 기동 시간이 짧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입 기동인데 요거는 용량이 얼마예요? 소용량이죠. 5kW 이하.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직입 기동이. 두 번째, Y 델타 기동이 있겠죠.
요거는 조금 범위가 넓어져. 5에서 15kW. 그래서 우리 범위도 물어보고 10kW짜리 누구냐 그러면 Y델타 기억하자 그랬죠. 기동 전류를 3분의 1배로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동 보상기가 있는데 요게 바로 15kW 초과하게 되겠죠. 초과. 없는 거. 그럼 답이 지금 누구예요? 50kW라는 얘기는 15kW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기동 보상기 가지고 정답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우리 리액터. 코일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상을 절대 바꾸면 안 되는 리액터 기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동 전류를 작게 할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선형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종류로 나온다 그러면은 농형이 아닌 거 또는 권선형으로 맞는 거 하면 얘 두 개가 답이었어요. 무조건. 그 중에 더 많이 나온 답이 누구야? 2차 저항기동이 상당히 많이 답으로 출제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게스에 의한 기동.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50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1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의 전류방향하고 물어봤는데 보상권선의 전류방향 밑줄을 그시고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보상권선은 어떻게 감는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그 전기자가 있으면 이쪽 왼쪽에 이제 하나만 그릴게요. N극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권선이 있는데 요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감는다 그랬죠. 우리가 서로 상쇄를 시켜가지고 주자속만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를 시켜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아준다. 그래서 우리 보상권선은 뭐였어?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감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앞글자하고 뒤에 있는 글자만 기억하자. 정반대로 감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 자, 그다음 5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2번 문제. 보시면 슈라기 전동기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중에 이제 특성이 좋은 게 바로 그 슈라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라게 전동기는 우리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일종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이건 답으로 보시란 얘기고, 그 다음 53번 보시면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하셔서 답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유자법으로 사용되는 제어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유자법이라는 거는 우리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가 뭐 2차 저항, 그 다음에 종속법, 2차 여자법이 있었는데 세 번째가 2차 여자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크레머 방식하고 세르비우스 방식.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옆에 세르비우스 옆에다가 크레머 방식이라고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뭐 잘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그냥 답만 보면 돼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kV 단상 변압기가 역률 80%에서 효율이 95%래요. 그때 역률이 50%로 변했대. 그때 효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역률을 보니까요.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인데 처음에 이제 80%였는데요. 역률이. 얘가 얼마로 변한 거야? 지금 80에서 50%로 변한 거래요. 그럼 역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손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80%일 때 효율이 얼마냐면 95%랍니다. 효율값이. 뭐 2타라고 할게요. 그때 50%가 됐을 때 효율은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역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역률이 80에서 5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손실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손실이.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져서 역률이 떨어진 거고요.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결론은 그 손실이 커지게 되면 출력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 작아지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95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답이 4번을 제외한 나머지 1, 2, 3번이 답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좀 후루꾸로 가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게 운전상 문제가 생기겠죠.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95보다는 작은, 가까우면서 작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일단 답이 3번인데 푸는 방법은 이제 정석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우리 효율 공식을 쓰면 돼요. 변압기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단 이 손실을 갖다가요, 우리 손실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 손실이라고 잡아가지고 누구누구 있는 거예요? 우리 철손하고 동손이 있겠죠. 뭐 고정손, 고정손, 가변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철손과 동손이 있겠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전 손실을 문자로 PL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얼마냐면 출력이 P 플러스 PL분의 전체 손실을 PL이라고 했으니까 P 곱하기 100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효율이 얼마냐면 처음에 95니까 0.95라는 놈은 0.95라는 놈은 자, P가 얼마냐면 100kV인가요? 용량이? 그쵸? 100kV 곱하기 0을 곱해주면 돼요. 0.8. 그 다음에 PL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분의 100 곱하기 0.8. 우리 유전력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료를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PL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 곱하면 80이죠. 그럼 8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95 가로 열고 요 두 개 곱할 거니까 80 플러스 PL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100에다 0.8 곱하면 80이니까. 그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80은 요놈 곱하면 76 나오고요. 플러스 0.95에다가 PL 하고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PL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넘어가면 나누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0.95분의 80 마이너스 76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0.95분의 80 마이너스 76에서 이거 4.21 나옵니다. 킬로와트인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손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럼 이제 우리 50% 역률을 주어졌을 때에 대한 효율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라는 놈은 0.5가 아니라 효율을 구하는 거죠, 우리.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00, 용량 100 곱하기 역률이 50%니까 0.5 플러스 손실값 4.21이죠. 분의 100 곱하기 0.5 곱하기 100 해주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9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손실을 일단 안 주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우리 역률 80%에 대한 효율값 집어넣어가지고 손실을 구한 다음에 이 손실을 다시 우리 집어넣는 거죠. 효율 공식에다. 그러면 50%에 대한 효율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55번 문제. 자, 55번 보시면 60Hz 극수가 12그, 그 다음에 외경이 2m인 동기발전기의 속도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기에서 속도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기기는 Y결선이면서 누가 회전자입니까? 계자가 회전자죠.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 동기발전기라고 해가지고 속도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이D 60분의 NS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N이 들어가면 직육이고요. S가 들어가면 우리 동기속도에 대한 그 작은 면에 주면 속도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에다가 지름이 몇 m냐면 외경 2m죠. 그다음 60분의 NS 잡아주면 되죠. 우리 동기속도 공식은 뭐야? P분의 120 F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극수가 12극이고요. 120에다가 주파수가 60인가요? 그래서 요거 하면 600rpm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600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62.8 나오네요. 62.8 메타 퍼 세크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62.8 4번. 그래서 요거 우리 여러분들 이 지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거 많이 했었죠? 극수 곱하기 우리 극간격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예요? 60분의 NS 하고 나온다 그랬죠. 요 극수가 12극이고 극간격 1m. 그다음 60분의 NS 600짜리 주어지면 요거 120짜리가 답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120m 퍼 세크. 뭐 대표적인 하나의 답이 된다고 그랬죠. 지름을 안 줬을 때 요거 가지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칠판 좀 정리하고 나머지 문제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56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56번 보시면, 55번인가요? 예, 55번을 봐야 되겠네. 56번 맞죠? 예, 보도록 합시다. 자, 56번 보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비례추이를 보면요. 일단 얘가 어디에 적용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고, 우리 슬립하고 결론은 2차 저항 관계로 우리 비례추이 상태다라고 했는데, 얘가 2배 커지면 얘도 2배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이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요 내용도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불변이다. 또는 뭐가 답이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다. 다 같은 의미인데 답이 보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잡아드린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였어요? 우리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효율. 세 번째, 2차 우리 동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기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에요? 출력이 되겠죠? 4번. 거의 대부분 이제 출력 효율이 많이 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출력. 그다음 57번 보도록 할게요. 자, 57번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거 물어봤는데 초포형 인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잡아드렸었어요. 우리 인버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 글자 따서 외우자 했죠. 인직교라는 다리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컨버터가 있었어요. 컨버터는 뭐 하는 거야? 반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외우지 말고 반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얘가 더 잘 나와요, 인버터가. 그래서 인버터 인직교 외우고, 컨버터는 반대라고 기억하세요. 둘 다 외우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클로 컨버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우리 교류 전력을 뭐로? 교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게 한번 앞 글자가 교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나온 적도 있죠. AC에서 AC로 바꿔주는 것이다. 교류니까 교류 전력을 교류 전압으로. 또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주파수 변환기죠. 시험에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답이 3번인데 여러분들 또 하나 알고 계실 게 직류전압을 제하는 거는 우리 그 초포형 인버터지만 교류전압을 제하는 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류전압 제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위상입니다. 위상제어.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앞에서 한번 정리해드렸을 거예요. 앞에서도. 그래서 직류전압 제하는 거는 초포형 인버터 답 3번이고 교류전압 제하는 건 뭐냐 그러면 위상제어.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위상 요거. 자, 그 다음에 답은 58번 갈게요. 58번 문제.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1차 저항법 3번이 되겠죠. 1차 저항법 말고 또 누가 있어요? 1차 여자법이 있었죠. 종류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앞에서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해가지고 많이 정리했던 건데 대표적으로 답이 아닌 거에서 1차 저항법 하고요. 또 하나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1차 여자법이죠. 무지하게 정리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종류만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농형이 있다고 그랬죠. 농형이 우리 첫 번째 누구예요? 바로 주파수 제어. 요거는 특징이 역률이 우수하다고 그랬고요. 용도가 선박의 전기 추진, 그 다음에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에 사용된다. 두 번째 누구였어요? 극수 변환법 또는 뭐 극수 제어법, 그죠? 세 번째가 우리 전압 제어법. 그래서 요거는 우리 그 SCR의 위상각을 이용해서 속도 제한다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 권선형이 있죠. 권선형의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2차 저항법이죠. 그래서 우리 2차 저항법은
비례추의 원리라고 했고, 요거 장점이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기억하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우리 종속법이죠. 종속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직렬종속, 병렬종속, 차동종속. 그래서 직렬종속은 우리 N은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서 한 글자 합 기억하자고 그랬고요. 병렬은 직렬의 2배. 그래서 따라서 P1 플러스 P2분의 120F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차동종속은 P1 마이너스 P2분의 120F.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세 번째, 바로 누구야? 2차 여자법이죠. 그래서 이 놈은 우리 뭐라고 했어요? 슬립 주파수에, 그렇죠?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뭐하여?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상으로는 이 슬립 주파수를 갖다가 우리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운전시 주파수 또는 회전시 주파수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돼 우리 이거를 문제 보기에 따라서 2차 주파수라고 돼. 2차 주파수. 그래서 회전시 주파수, 운전시 주파수, 2차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거 누구냐 그러면 2차 여자법이 되는 거죠. 이 슬립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59번 보도록 합시다. 임피던스가 4%래요. 퍼센트 Z가 4%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변압기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입니까? 물어보는데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락 전류 공식이 뭐야?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IN이죠. 그래서 우리 4% 줬을 때 임피던스 몇 배예요?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4분의 100이니까 25배가 된다고 했던 거고, 자 5% 주면 몇 배? 5분의 100이니까 20배가 된다고 했던 거죠. 이게 가장 기본 문제죠. 그래서 59번의 답은 4%니까 25배. 정답 몇 번이? 3번인가요? 네,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 단락전류 공식 있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들어가면 요 1차 측의 단락전류나 2차 측의 단락전류를 실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나와요. 실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 전격전류 값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안 주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단상이냐 삼상이냐. 단상은 뭐야? V분의 P가 되는 거고요. 삼상은 뭐야? 루트 3 V분의 P가 된다는 거죠. 단 얘가 만약에 1차 측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전압도 1차 넣으라고 그랬고요. 2차 측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2차 전압을 넣어가지고 그때 사고전류, 단락전류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1차를 다른 말로 고압측, 2차를 저압측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출처자에 따라서는 문제상에서 보시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0번 마지막 문제 1회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1차 전압이 6600V 거기다 밑줄 하나 그시고요. 2차 전압이 220, 주파수가 60, 단상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격 220V 10A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답니다. 거기다 밑줄 10A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 그러면 이 10A라는 얘기는 1차예요, 2차예요. 2차가 되겠죠. 우리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는 다 2차입니다. 부하가 다 2차에 걸리기 때문에. 변압기 1차 측의 입력은 몇 킬로와트 입력까 물어봤는데 일단 1차라는 건 뭐야? 자, 우리가 이제 1차라는 거, 입력이라는 건 1차가 되는 거고, 출력이 2차가 되는 거니까, 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또 1차라고 줬죠. 그럼 P1이 되겠지. 근데 단위를 보니까 킬로와트죠. 그러면 단위가 킬로와트면 뭐야? 유효전력 아닙니까? 따라서 삼상이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지금은 단상이 되겠죠, 단상. 왜? 문제 조건에 단사 변압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단상 VI 코사인 세타 V1 I1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킬로와트니까 우리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1차 전격 전압을 줬어요. 6600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 I1을 구해야 되는데 권수비를 이용해서 I1을 구해봅시다. 권수비 안 줬잖아요. 그럼 V2분의 V1이죠. 그럼 V2가 얼마냐면 220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전격이 660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30이 나오죠. 그러면 권수비 공식 중에 전류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다 원래 2차분의 1차인데 전류만 1차분의 2차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I1이니까 자리를 이동하면 A분의 I2가 되겠죠. 그럼 A는 위에서 구한 30, I2는 얼마야? 10일까요? 우리 아까 10A 부하 공급된다고 했으니까 2차 전류가 10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 넣으시고 역률은 1로 한다고 했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1 잡아주고요. 10에 마이너스 3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2kW 나오죠. 2.2kW.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률이 1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R만의 회로다, 뭐는 전등만의 회로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R만의 회로가 돼도 1이고요. 전등만의 회로가 돼도 1로 봅니다. 우리 전등은 거의 손실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률을 1로 100%를 놓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권수비 공식이 7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기전력 E2분의 E1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잡아드리는 거예요. 권수비 N2분의 N1. 그 다음 또 뭐 있어? V2분의 V1. 전류는 반대라고 그랬죠? I1분의 I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루트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단위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5매 단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트의 R2분의 R1. 5매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다 루트를 씌우세요. 그 다음에 X2분의 X1. 리액턴스.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누구예요? R과 X의 대빵이 있잖아. Z2분의 Z1,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래서 7가지가 있는 건데 전류만 반대고 나머지는 다 2차분의 1차다. 근데 저항, 5매 단위를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 저항, 임피던스 다 루트만 씌워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